학문을 가까이 했던 호압군주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가 돌이 될 무렵부터 유능한 학자들로 하여금 세자를 가르치도록 했어. 2살짜리 어린애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영특하였던 사도세자는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하는데 영화 사도에서는 어린 사도세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어.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사도세자의 글씨에 대한 일화도 있어. 세자는 누구에게 이 글을 주겠는가? 소신이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나이다. 소신은 대대손손 가보로 전하겠나이다. 이 노신의 남은 수명을 저하게 바치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저하. 예. TV 프로그램 진품명품에서 사도세자의 글씨가 소개되기도 했어. 전하, 침전해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영조는 사도세자를 위해 직접 교재를 만들고 공부를 가르칠 정도로 사도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어. 하지만 사도세자는 10살쯤 돼서부터 공부를 멀리하였고 이러한 모습에 실망한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질문을 했어. 너 1년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드니? 한두 번 듭니다. 뭐? 저 어찌 한두 번이나 콕 집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겸손히 지나치시옵니다. 스승님, 내 마음은 내가 분명히 압니다. 아이고야, 그러냐?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내가 네 나이 때는 단 한순간도 공부를 못할까 두려워했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니. 사도세자는 머리가 어지럽다는 핑계를 대며 영조와 공부하는 것을 무척 싫어했는데 영화 사도에서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귀엽게 표현하고 있어. 저하 시강원에 공부하러 가실 시간이 옵니다. 아이고 머리. 일어나시오 세자. 사도세자는 그림과 무예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사도세자가 직접 편찬한 무예신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가 나름 유능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듯해. 당시 조선의 오군영은 왕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벌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어. 게다가 각각의 군영들은 제각기 다른 무예를 익히고 있는 상황이었어. 따라서 사도세자는 각 군영을 아우르는 무예 표준이자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군을 장악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사도세자의 롤 모델이 북벌을 주장한 효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 하지만 이러한 사도세자의 모습은 영조가 원한 군주의 모습이 아니었어. 영화 사도에서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는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현해 놓았어. 가뭄에 시달리는 호남 지방에 내려야 할 비가 이 거룩한 능행길에 내리지 않느냐?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솔직한 척하지 마라. 너는 숙종대왕릉에 참배할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가자! 영화 사도에서 영조는 숙종대왕릉에 참배하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성왕후와 인원왕후가 돌아가신 다음해인 것을 감안한다면 사도세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뵈러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야. 중요한 점은 사도세자를 매우 아꼈던 어머니와 할머니가 영조로부터 사도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셀손이란 말입니다. 고맙소 세자. 이제 이 할미가 종묘의 조상님들 뵐 면목이 섰구려.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라는 표현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데 영조는 사도세자를 대신할 자신의 후계자가 필요했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바로 그 후계자가 돼.
영조와 사도세자의 거리가 멀어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도세자의 대리청정 때문인 것 같아. 영조는 세자와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 양위선언을 하였는데 양위선언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조 자신이 살아있을 때 세자가 정치를 잘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어.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는 15살 때부터 13년 이상을 대리청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영조의 태도였어. 사도세자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대로 실행하시오 라고 대답하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신하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 되냐며 질책하고 반대로 신하들의 의견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을 전하면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며 또 다시 역정을 했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영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어. 어찌하오리까? 그만한 일을 혼자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다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너 술 마셨지? 마셨습니다. 이때는 기근이 들어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 상황이었어. 저하는 술을 못 잡수는 체질이옵니다. 술래가 나는지 맡아보소서. 내가 마셨노라 이미 아뢰었는데 자네가 감히 다른 말을 하는가? 물러가소. 어른 앞에서는 개나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어찌 내 앞에서 상공을 꾸짖느냐? 감히 변명을 하기에 그리하였습니다. 에? 귀식게 물 가져와라! 일개한 여자도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한 놈도 거드는 놈이 없어. 사도세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 사도세자의 정신병 중에 의대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야.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영조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고 영조를 만나면 늘상 심한 질책을 받으니 사도세자의 두려움과 마음속 울분이 옷을 입지 못하는 정신병으로 나타난 것 같아. 정신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들만 100여 명이 넘으며 자신 스스로도 자살을 시도하곤 했어. 이러한 때에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영모가 있다며 영조를 직접 만나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변했어. 아마도 이때 영조는 사도세자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리고 이때 영조의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이 씨가 나서게 돼. 세자의 어미인 제가 아뢰는 것은 오로지 전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영빈, 자네가 중신일세. 중신이야. 영빈이 씨는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나고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 어느 문으로 가오리까? 영화문. 아무도 해쳐라. 속히 들라 하시옵니다. 주상께서 어느 문으로 통과하셨는가? 경화문이옵니다. 경희궁으로 황궁한다. 개선가를 올려라. 독하구만. 자식 죽이고 개선가로.